안녕하십니까? 실전경매 연구소입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을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채널이 아닙니다. 실제로 낙찰을 받아 수익을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현장 중심, 수익 중심, 실전 중심으로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물건은 부산 강서구 신호동 비즈니스 호텔 통건물 경매입니다. 감정가는 무려 33억. 하지만 현재 최저 입찰가는 단 16억 2천만 원. 감정가의 49% 수준, 무려 절반 가격입니다. 지하층 없이 깔끔한 철근 콘크리트 6층 호텔 대지 158평, 연면적 464평. 정말 이 가격에 호텔 한 동을 낙찰받을 수 있다면 누구나 한 번쯤 눈이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조건입니다. 게다가 놀라운 건 전입된 임차인도 없고 모든 객실은 소유자 직접 운영 중. 즉 낙찰만 받으면 그대로 명도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정말 이렇게만 보면 이거 그냥 입찰하면 대박 나는 거 아니야? 싶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물건 단순한 낙찰로 끝나는 구조가 아닙니다. 매출이 나오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구조. 운영 전략, 리모델링 상태, 주변 상권 분석, 그리고 무엇보다 진짜 수익률이 나오는지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이 호텔 통건물의 입지, 권리관계, 명도 가능성, 그리고 운영 수익 시뮬레이션과 매각 전략까지 실전 투자자의 시선으로 철저히 분석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신호동 비즈니스 호텔 통건물 경매 분석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경매 물건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신호동 213-6번지 신호산단 1호 27번 길 코너에 위치한 지하 없는 지상 6층 비즈니스 호텔 통건물입니다. 건물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조, 연면적은 1531.56이, 약 464평, 대지 면적은 523.52, 약 158평, 건폐율은 약 64%, 용적률은 무려 292.8%. 단독 필지에 세워진 건물로 활용도 매우 높습니다. 1층은 안내실과 주차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층부터 6층까지는 객실 중심의 숙박시설, 즉 비즈니스 호텔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실제 외관을 살펴보시면 정면에 BUSINESSHOTEL 간판이 큼직하게 걸려있고 건물 상태는 리모델링이 완료된 듯 깔끔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주요 입지 조건을 살펴보면 이 건물은 부산 송정초등학교 인근 신호산단과 송정주택단지 사이, 즉 숙박 수요와 상권이 맞닿은 접점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도로는 신호산단 1호 27번 길 코너, 전면 도로 12m 이상, 우측으로는 대로변 진출입이 가능하고 주차 공간이 확보되어 있어 차량 접근성도 매우 우수합니다. 더불어 도보권에는 편의점, 식당, 병원, 약국, 그리고 인근 모텔촌 및 소형 호텔들이 다수 포진해 있어 이미 숙박업이 형성되어 있는 지역이라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정리하자면 이 물건은 단순한 건물 낙찰이 아니라 그 자체로 운영이 가능한 숙박업소이며 명도, 이슈 없이 즉시 수익 구조를 짤 수 있는 통건물이라는 점이 가장 큰 매력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음 단계에서는 이 건물의 등기부 등본과 임차 관계를 바탕으로 정확한 권리 분석과 인수금액, 그리고 법적 리스크가 있는지 없는지 하나하나 꼼꼼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이번 단계에서는 이 물건의 등기부 등본을 기준으로 한 권리 분석, 즉 낙찰자가 인수해야 할 금액은 있는지, 그리고 법적 리스크는 없는지를 철저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이 사건은 부산지방법원 2024 타경 1만 1456호 강서구 신호동 213-6번지에 위치한 비즈니스 호텔 통건물에 대한 임의경매입니다. 말소기준 권리 일자는 2019년 9월 19일 채권자 대구은행의 근저당권 설정일입니다. 이 날짜보다 이후에 설정된 모든 권리와 임차인의 권리는 낙찰과 동시에 소멸합니다. 등기부를 살펴보면 근저당, 가압류, 압류 등 다양한 권리들이 등재되어 있지만 모두 말소기준 권리 일자 이후에 설정된 권리들로 낙찰과 동시에 전부 말소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 현재 이 건물에는 전입된 임차인이 없습니다. 즉 대항력 있는 임차인도 없고 배당 요구를 한 임차인도 없습니다. 그 말은 즉 낙찰자가 인수해야 할 보증금은 단 1원도 없다는 뜻입니다. 다만 이 건물은 소유자가 직접 운영 중인 숙박업소이기 때문에 현재 운영 중인 객실 내부에 실질 점유 중인 직원 또는 관계자가 있을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보호되는 임차인 신분이 아닌 이상 낙찰자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면 협의 또는 인도명령을 통해 충분히 명도가 가능합니다. 추가로 확인된 중요한 점 하나, 이 건물은 2024년 5월 28일 임의경매가 개시되었으며 채권 최고액은 약 35억 원.
하지만 현재 최저입찰가는 16억 2,390만 원, 즉 약 반값 수준까지 내려온 상태입니다. 그 말은 곧 채권자가 포기한 회수액이 상당하다는 뜻이며 낙찰자 입장에서는 시장가보다 매우 저렴하게 물건을 취득할 기회라는 점입니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말소 기준 권리 일자 2019년 9월 19일 이후 권리는 모두 말소 전입된 임차인 없음 인수 보증금 없음 실질 점유자는 소유자 측 관계자일 가능성 인도명령 가능 법정 리스크 구조는 매우 깔끔. 이처럼 등기 구조도 깨끗하고 인수 금액도 없으며 명도도 비교적 단순하다는 점에서 이 물건은 권리 분석 기준으로만 보면 합격점을 줄 수 있는 물건입니다. 하지만 이제 중요한 건 이 건물을 낙찰받고 실제로 수익이 나오느냐는 것. 이제 다음 단계에서는 실제 객실 구성과 층별 사용 구조 그리고 운영 가능성과 수익 흐름까지 실전 투자자의 시선으로 낱낱이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 수익 구조를 계산해 보기 전에 먼저 이 호텔의 실제 객실 수가 몇 개인지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건물은 2층부터 5층까지 총 4개 층이 객실 운영에 사용되고 있으며 각 층마다 객실 번호가 1호부터 10호까지로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모든 층에서 4호가 빠져있는 구조입니다. 이는 숙박업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자 기피 관행 때문입니다. 먼저 2층부터 4층까지는 각각 1호부터 10호까지 객실 번호가 있으나 4호는 빠져 있으므로 각 층당 총 9개의 객실이 있는 셈입니다. 그리고 5층은 1호부터 8호까지 존재하지만 여기 역시 4호가 빠져 있기 때문에 총 7개 객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6층은 외관상 객실이 2개 정도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직원 휴게실이나 관리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따라서 수익이 발생하는 객실로 보기 어렵습니다. 결국 2층 구실, 3층 구실, 4층 구실, 5층 7실 총 34개의 수익형 객실로 정리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호텔 통건물을 실제로 낙찰받아 운영하게 된다면 내 돈은 얼마나 들어가고 매달 얼마가 내 손에 남을까요? 이제부터 그 수익 구조를 하나하나 현실적으로 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낙찰가는 16억 2천만 원으로 가정하겠습니다. 이 정도 금액이라면 은행에서는 약 70% 정도 대출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대출금은 약 11억 3천만 원 그리고 나머지 약 4억 9천만 원 정도는 내 자본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부동산을 낙찰받고 소유권을 이전하려면 취득세, 등기비용, 법무사 수수료 같은 부대비용도 추가로 발생합니다. 이 모든 걸 더하면 내 통장에서 실제로 빠져나가는 총 금액은 약 5억 6천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호텔을 정상적으로 운영했을 때 과연 얼마를 벌 수 있을까요? 이 건물은 총 34개의 객실이 있습니다. 모든 객실이 정상적으로 운영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하루 숙박 요금은 4만 5천 원 그리고 평균 객실 가동률은 60% 즉 10개 중 6개 객실은 매일 손님이 든다고 보겠습니다. 이 기준으로 한 달을 계산해보면 월 매출은 대략 2,754만 원 정도가 됩니다. 객실 하나하나의 요금은 작지만 이렇게 모이면 생각보다 꽤 큰 금액이죠. 하지만 이 2,700만 원이 전부 내 돈이 되는 건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실제로 나가는 운영 비용을 하나하나 계산해 보겠습니다. 먼저 사람 인건비입니다. 호텔은 24시간 돌아가는 곳이기 때문에 프런트와 관리 업무를 맡을 직원 1명 그리고 객실 청소와 세탁을 담당할 직원 2명 정도는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이 3명의 인건비를 모두 합치면 월 약 71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보셔야 합니다. 그 다음은 전기세입니다. 에어컨, 온수, 객실 조명 등 전기 사용이 많은 업종 특성상 월 약 120만 원 정도는 기본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세탁비도 중요합니다. 수건, 시트, 베개 커버는 매일 세탁해야 하니 전문 업체에 외주를 맡기면 월 약 103만 원 정도는 예상하셔야 합니다. 그 외에도 객실마다 들어가는 생수, 비누, 커피, 화장지 같은 소모품 비용이 월 약 69만 원 시설 방역 소독 관리 비용으로 30만 원 그리고 필수인 홍보 비용 즉 여기어때나 야놀자 같은 플랫폼에 광고를 넣는 비용도 34만 원 정도는 필요합니다. 이 모든 운영 비용을 합치면 한 달에 약 1,066만 원 정도가 나가게 됩니다. 이제 이 운영비를 제외한 실제 순영업 이익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월 총 매출이 약 2,754만 원 여기에서 운영비 1,066만 원을 빼면 순영업 이익은 약 1,688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출금, 즉 11억 3천만 원에 대한 이자도 고려해야 하죠. 금리를 연 4%로 가정하면 매달 내는 대출 이자는
약 378만 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내 자본 즉 5억 6천만 원에 대한 기회비용도 계산해줘야 합니다. 연 4% 기준으로 보면 매달 약 189만 원 정도 손해를 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둘을 합친 금융비용은 한 달에 약 567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순영업이익 1,688만 원에서 금융비용 567만 원을 빼면 실제로 내 손에 남는 순수익은 약 1,121만 원입니다. 이걸 1년으로 환산하면 약 1억 3,400만 원 정도의 순수익이 되는 거죠. 총 투자금이 약 5억 6천만 원이었으니까 수익률로 따지면 연 약 23.7% 숙박업으로 이 정도 수익이 나온다면 꽤 안정적이고 현실적인 수익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수익은 정상 운영이 전제된 보수적인 기준에서의 수치입니다. 초기에 명도나 리모델링이 필요하거나 가동률이 떨어진다면 수익은 이보다 줄어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가동률이 70% 이상으로 올라가고 객실 요금을 조금만 더 높일 수 있다면 수익은 훨씬 더 커질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 건물을 운영하기 위해선 숙박업 영업신고 또는 숙박업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낙찰을 받았다고 해서 누구나 바로 숙박업을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현재 이 호텔이 정상 영업 중이었다면 기존 신고 내역을 그대로 인수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도 있지만 실무에서는 이 영업권 자체가 주인의 개인 사업자에 귀속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실제로는 이전 영업신고 내역을 인수하기 위해서 기존 소유자에게 일정 금액을 주고 영업권과 시설물 일괄 인수 계약을 맺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영업권과 함께 호텔 시스템, 예약관리, 고객 DB, 외부 광고, 연동 구조 등이 통으로 이전되는 경우라면 사실상 사업 전체를 사는 셈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반드시 사전 협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건물만 낙찰받고 숙박업 신고가 되지 않는다면 건물은 갖고 있어도 운영을 하지 못하게 되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기존 사업자와의 관계, 행정 요건, 위생 방역 시설 상태, 소방 설비 이행 여부 등을 사전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수익 계산에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내부 집기류 인수 문제입니다. 현재 이 건물은 운영 중인 숙박시설로 보이며 사진상 객실 안에는 침대, 매트리스, 에어컨, TV, 냉장고, 조명, 수납장 등 기본적인 집기와 비품들이 대부분 갖춰져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러한 집기류는 경매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입니다. 즉 낙찰자는 건물과 토지만을 취득하는 것이며 객실 안의 집기류는 전 소유자의 소유로 간주되어 별도로 인수협의가 필요합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 이전 주인이 남기고 떠나는 경우도 있고 별도의 비용 없이 양도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반대로 집기류 일체를 조건으로 금액 협상을 요구하는 사례도 매우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 사건마다 소유자마다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오늘 시나리오에서는 금액을 특정하지 않고 제외했습니다. 다만 이 호텔을 낙찰받고 실제 운영까지 고려하시는 분들께서는 반드시 낙찰 전 또는 명도 과정에서 기존 집기 인수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기존 주인과의 협의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협의를 할 때는 상대방에게 존중과 예의로 대화를 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상대방의 어려운 입장과 마음을 잘 이해하고 대화를 해 나가야 낙찰자가 인수도 수월하고 앞으로 운영에도 어려움이 감소됩니다. 겉보기엔 외관이 깔끔해 보여도 건물은 이미 준공된 지 20년이 넘은 구조입니다. 냉난방기, 전기 배선, 배관, 급탕 설비, 도어락 등 운영 중 고장이 잦을 수 있고 특히 34개나 되는 객실이기에 집기류 수리, 수건 교체, 간접 등 조도 관리 등 유지보수 비용이 예상보다 훨씬 많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초기에는 적게 보여도 1년 이상 운영하면 이 부분이 실수익을 깎아먹는 구조가 되기 쉽습니다. 현재는 전입 임차인이 없고 소유자가 직접 운영 중인 것으로 보이지만 낙찰 이후 소유자가 자발적으로 퇴거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약 퇴거 협의가 길어지거나 시설물 훼손, 인수 조건 조정 등을 요구할 경우 명도, 비용, 협상 지연, 공실 기간 증가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법원에 인도 명령을 신청하거나 소송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수익화 시점이 늦어지고 계획했던 수익률에 큰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매로 낙찰받은 후 숙박업으로 운영을 시작하면 바로 사업자 등록 및 종합소득 신고 대상이 됩니다. 임대 수익이 잡히는 순간부터 부가세, 종합소득세, 지방세 등 각종 세금이 발생하며 이 부분은 세무사와의 사전 상담 없이 시작했다가 세금 폭탄을 맞는 경우도 실제로 많습니다. 정리하면 이 호텔 통건물은
설명도 부담이 적고 건물 상태가 양호하며 수익률 계산상 매력적인 조건을 갖추고 있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건 정상 운영이 가능하다는 전제 아래에서만 유효합니다. 허가를 못 받거나 직기 인수가 안 되거나 설명도가 지연되거나 가동률이 떨어지면 아무리 계산상 수익이 좋아도 실제 운영에서는 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 모텔을 낙찰받아 2년간 직접 운영하고 그 뒤 되팔았을 때 실제로 손에 쥐게 되는 수익이 얼마나 되는지 정확하고 꼼꼼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정가는 33억 원. 저희가 낙찰받은 금액은 16억 2천만 원이었죠. 절반도 안 되는 가격에 매입한 셈입니다. 물론 이 정도로 싸게 낙찰된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설명도 문제, 불법 증축 여부, 직기 인수, 허가 문제 등 여러 리스크를 동반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2년간 안정적으로 운영에 성공했다면 이제는 자산가치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시점입니다. 이제 본론입니다. 매달 830만 원의 순수익 1년이면 약 1억 원 2년이면 총 2억 원의 운영 수익이 생깁니다. 그리고 2년 후 이 건물을 매각한다면 운영 실적까지 입증된 숙박업 건물이라면 감정가인 33억 원 정도에 충분히 매각이 가능합니다. 이때 양도 차익은 33억 16.2억 16억 8천만 원. 하지만 여기서 절대 놓쳐선 안 되는 것이 세금입니다. 매각 주체가 개인 명의냐, 법인 명의냐에 따라 세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개인 명의로 매각할 경우 과세 기준 양도소득세, 보유기간 2년 초과 앤드 비사업용 부동산 아님, 예상세율 약 3,840% 적용 지방세 포함, 세금 약 6억 5천만 원, 실수익 양도차익 16.8억 세금 6.5억 10억 3천만 원여기에 운영수익 2억 원을 더하면 총순수익 약 12억 3천만 원. 법인 명의로 매각할 경우 과세 기준 법인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추가세율 통상 2,527% 수준 또한 배당 시 추가 세금 발생 가능성 있음. 세금 약 4억 5천만 원 내외 추정. 실수익 양도차익 16.8억 세금 4.5억 12억 3천만 원 운영 수익 2억 원 더하면 총순수익 약 14억 3천만 원. 다만 법인의 경우 해당 수익이 회사에 남아있을 뿐 개인이 인출 배당할 경우 추가 소득세가 붙는 점도 꼭 고려하셔야 합니다. 어떻습니까? 최초에 들어간 내 자본은 약 5억 6천만 원. 2년 만에 1214억 수준의 수익을 실현할 수 있다면 이건 단순한 수익이 아닌 자산 구조 자체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 모든 계산은 가동률 60% 기준으로만 계산된 내용입니다. 가동률을 7080%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면 수익은 이보다 훨씬 더 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모든 시나리오는 숙박업 허가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명도 문제나 내부 인테리어, 리모델링 이슈 기존 직기 인수 협의 등이 원활하게 해결되었을 때 가능한 결과입니다. 즉, 이 수익은 그냥 따라한다고 생기는 게 아닙니다. 꼼꼼한 준비와 분석 그리고 실행력이 전제되어야만 실현 가능한 수익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신이라면 이 기회를 그냥 지나치시겠습니까? 절반값에 낙찰된 호텔 한 채, 2년간 안정적인 운영 그리고 감정가 수준으로의 매각. 처음에 들어간 내 돈은 5억 6천, 두 손에 남은 순이익은 13억 7천. 이건 단순한 부동산이 아니라 당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또 다음 기회를 기다리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바로 준비하시겠습니까? 오늘 비즈니스 호텔 권리 어떻게 보셨습니까? 생각보다 현실적이고 생각보다 가능한 이야기였죠? 하지만 그래도 궁금한 점이 있다면 아래 설명란과 고정 댓글에 연락처로 주시면 친절하게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이처럼 경매는 누군가에게는 단순한 숫자에 불과할지 몰라도 누군가에게는 인생의 반전을 만들어내는 열쇠가 됩니다. 나도 한번 해볼까? 그 생각이 드셨다면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시작할 타이밍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알짜 정보 놓치지 않으시려면 꼭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변에 이런 정보 필요한 분들 계시다면 한 번쯤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누군가에겐 인생을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